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주 외국어고등학교 2학년 언어와 매체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음운변동 학습지에 있는 기출 연습 문제들을 함께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집에서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관계로 중간중간 생활소음이 들어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1페이지에 있는 2018학년도 고3 6월 대수능 모의평가 13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음운변동 사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럼 보기를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교체, 탈락, 축약, 첨가의 음운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음운 개수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나타나기도 한다 라고 나와 있네요. 이 문제는 아마도 음운 개수와 관련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시들이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예시들 살펴보면서 음운 개수 세는 거 연습부터 한번 해봅시다. 먼저 집일은 첨가 및 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늘었다. 그런데 당만은 탈락 및 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줄었고, 뜻하다는 교체 및 축약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줄었다. 한편 만느는 교체가 2번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변하지 않았다. 라는 보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선지 하나씩 풀이하기에 앞서서 보기 통해서 한번 연습부터 해볼게요. 그러면 먼저 집일부터 보겠습니다. 집1이라고 쓰지만 집이라는 형태소랑 일이라는 형태소가 합쳐지면서 중간에 니은 소리가 첨가되었죠. 집일이 됩니다. 이후에 뒤에 있는 뒤음운인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앞 음운의 비읍이 좋은 방법 동화가 되어서 미음으로 즉 비음화가 됩니다. 최종 발음은 집일이 되는 거죠. 집일이 집일이 되고 집일이 되는 동안에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니은 첨가, 즉 첨가가 한번 일어났고요.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비음화, 즉 교체가 한번 일어났습니다. 음운의 개수는 여기서 플러스 1, 여기서 그대로. 그래서 최종적으로 음운의 개수는 플러스 1, 한 개 늘어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예시입니다. 닭만 나와 있어요. 음절 말에 겹자음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음군 단순화가 먼저 일어납니다. 리을을 탈락시키고 닭만, 기역만 발음해 줍니다. 뒤에 있는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역시나 기역이 비음화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 발음은 닭만이 됩니다. 닭, 리을, 기역, 많이 하나 탈락하고 닭만이 되는 과정, 즉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자음군 단순화, 탈락이 한번 일어나고요.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비음화, 즉 교체가 한번 일어납니다. 음운의 개수는 여기서 마이너스 1개, 여기서 그대로, 최종적으로는 1개 줄어들게 됩니다. 세 번째 단어 뜻하다가 나와 있습니다. 뜻하다의 경우는 축약이 되는 건 알겠는데 바로 축약을 시켜줘서는 안 돼요. 시옷이랑 히읗이 만나서 축약이 되는 말은 없거든요. 그럼 평파열음화를 사실 먼저 시켜줘야 하는 거죠. 뜻하다가 먼저 시옷 받침이 음절말에 있을 때 디귿으로 평파열음화 시켜주고요. 그 이후에 디귿과 히읗이 축약되어서 뜻하다로 최종 발음이 됩니다. 여기서 여기로 갈 때 평파열음화, 즉 교체가 한번 일어났고 여기서 여기로 갈 때 거센 소리 대기, 즉 축약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음운의 개수는 여기서는 그대로, 여기서는 마이너스 1개가 되는 거죠. 그럼 최종적으로 음운의 개수는 1개 줄어들게 됩니다. 마지막 만는입니다. 만는도 티귿, 티읒 받침이 음절말에 나와 있기 때문에 평파열음화를 먼저 시켜줍니다. 티읒을 디귿으로 교체시켜서 만는으로 발음을 해주고요. 뒤에 있는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디귿이 니은으로 교체되는 비음화가 일어납니다. 최종적으로는 만는이라고 발음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여기로 갈 때 평파열음화, 즉 교체가 한번 일어나고요.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비음화, 즉 교체가 또 한번 일어납니다. 교체만 2번 일어나는 단어이고 음운의 개수는 여기서도 그대로, 여기서도 그대로이기 때문에 음운 변동은 2번이나 일어났지만 음운의 개수는 변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보기에 나와 있는 4개의 단어들을 통해서 음운의 개수 세는 것을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선지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이 단어들, 선지에 나와 있는 단어들은 어떤 음운 변동을 거쳐서 개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선지부터 같이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흑하고는 탈락 및 축약이 일어나 의문의 개수가 2개 줄었군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흑하고 같이 한번 볼게요. 리을 기억에 하고 라는 단어가 나와 있네요. 최종 발음이 흑하고인 것으로 보아서 자음군 단순화로 리을을 먼저 탈락시켜 주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리을을 탈락시켜서 흑하고 기억을 남겨줍니다. 그리고 나서 기억과 히읗이 만나서 축약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최종 발음은 선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흑하고가 됩니다.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자음군 단순화, 즉 탈락이 한번 일어나고요.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축약, 즉 거센 소리 대기, 즉 축약이 한번 일어납니다. 탈락 및 축약이 일어났고 의문의 개수는 여기서 마이너스 1개, 여기서 마이너스 1개, 최종적으로는 2개가 줄어들게 됩니다. 선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흑하고는 탈락 및 축약이 일어나서 의문의 개수가 2개 줄었다는 설명, 그럼 맞는 선지가 되겠죠. 두 번째 선지 보겠습니다. 저녁 연기가 저녁 연기가 됐대요. 같이 한번 또 음운 변동 살펴봅시다. 저녁 연기라는 단어 나와 있고요. 보니까 최종적으로 저녁 연기라고 니은 첨가가 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2개의 이제 단어가 합성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니은 첨가를 시켜줄 수 있는 조건인 것 같아요. 앞에 말에 받침이 있고 뒤에 말이 반몸 이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럼 니은을 먼저 첨가시켜서 저녁 연기가 되고요. 뒤에 있는 기억의 영향을 받아서 뒤에 있는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있는 기억이 이응으로 비음화 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최종 발음은 저녁 연기가 됩니다.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니은 첨가, 즉 첨가가 한번 일어났고요.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비음화, 즉 교체가 한번 일어났습니다. 음운의 개수는 여기서 플러스 1, 여기서 그대로, 그럼 최종적으로는 1개 늘어나게 됩니다. 2번 선지 살펴보시면 첨가 및 교체가 일어났다 라는 설명은 일단 맞고요. 음운의 개수가 2개 늘었군 이라고 했는데 2개가 아니라 1개 늘었죠. 그래서 2번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3번 선지 보겠습니다. 부엉문과 복느는 교체가 한 번 일어나 의문의 개수가 변하지 않았군 이라고 했습니다. 3번 선지 한번 살펴볼게요. 부엉문이 부엉문이 됐네요. 그럼 얘부터 일단 평파열음화를 시켜줘야 할 것 같아요. 부엉문이고요. 뒤에 있는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기억 받침이 이응으로 비음화 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갈 때 평파열음화, 즉 교체가 한 번 일어났고,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비음화, 즉 교체가 또 한 번 일어나게 됩니다. 교체만 2번 일어났어요. 교체만 2번 일어났어요. 그리고 음운의 개수는 교체 한 번 그대로, 교체 또 한 번 그대로, 최종적으로는 그대로 음운의 개수는 유지가 되는 거죠. 복는도 한번 해볼까요? 복는이 복는이 됐습니다. 이것도 최종적으로는 이제 비음화까지 되어야 하니까 우선 평파열음화로 요 기억부터 한번 평파열음화 시켜볼게요. 그럼 복는의 쌍기역이 기역으로 발음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기역이 비음화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과정을 살펴보면 여기서 여기로 갈 때 평파열음화, 즉 교체가 한 번 일어나고요.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비음화, 즉 교체가 또 한 번 일어납니다. 음운의 개수는 교체 한 번 그대로, 교체 또 한 번 그대로,
최종적으로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선지 살펴봤을 때 부엉문과 복르는 교체가 한 번 일어난 게 아니라 2번 일어난 거고 의문의 개수가 변하지 않았다는 뒤에 있는 설명은 맞습니다. 3번 선지도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4번 선지 살펴봅시다. 언지와 물고는 교체 및 축약이 일어나 의문의 개수가 각각 1개 줄었군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러면 또 이렇게 옮겨서 한번 볼게요. 4번 선지입니다. 언지, 이것도 자음군 단순화를 먼저 시켜줘야 할 것 같아요. 니은이랑 지읒이 나와 있어서 이 뒤에 있는 지읒을 탈락시키고 니은만 남겨서 언지가 되고요. 이 뒤에 이제 우리 된소리대기 유형 2번에서 용언 어간의 받침이 니은일 때 뒤에 있는 어미를 된소리화 시킨다라는 걸 배웠었죠. 된소리대기 유형 2번에 의해서 언지가 됩니다.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자음군 단순화, 즉 탈락이 한 번 일어났고요.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된소리대기, 즉 교체가 한 번 일어났습니다. 의문의 개수는 여기서 1개 줄었고 여기서 그대로 최종 개수는 1개 줄어들게 됩니다. 물고도 한번 해볼게요. 물고도 이제 음절말에 겹자음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를 탈락시켜야 하는데 리을 기억의 원칙은 닭처럼 앞자음을 탈락시키고 뒷자음 기억을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리을 기억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으면 리을로 발음한다는 거 우리 공부했었죠. 그럼 이제 리을을 탈락시키고 물고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된소리대기를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이 경우에는 된소리대기를 먼저 시켜주자 라고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 이 기억의 영향을 받아서 물고로 된소리대기를 먼저 시켜주고 그 이후에 이제 얘를 탈락시키고 물고로 발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된소리대기, 즉 교체가 한 번 일어났고요.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자음군 단순화, 즉 탈락이 한 번 일어났습니다. 의문의 개수는 그대로 -1,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개 줄어들게 됩니다. 4번 선지 살펴보면 언지와 물고는 교체 및 축약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탈락이 일어난 거죠. 의문의 개수가 각각 1개 줄었다는 뒤의 설명은 맞습니다. 4번은 앞에 교체 및 축약을 교체 및 탈락으로 고쳐야 해서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5번 선지 보겠습니다. 널레와 방느는 탈락 및 교체가 일어나 의문의 개수가 각각 2개 줄었군 이라고 했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널네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리을 비읍의 경우에는 원칙이 비읍을 탈락시키고 리을로 발음하는 거죠. 그래서 널네가 되는데 앞에 있는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뒤에 있는 니은이 유음화 되어서 최종 발음은 널레가 됩니다.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자음군 단순화, 즉 탈락이 한 번 일어났고요.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유음화, 즉 교체가 한 번 일어났습니다. 의문의 개수는 여기서 -1개, 여기서 그대로 최종적으로는 1개 줄어들게 됩니다. 마지막 방는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리을 기억의 원래 원칙은 아까 이제 물고가 예외였고 원래는 기억으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었죠. 그래서 앞에 있는 리을을 탈락시키고 박는이 되는데 뒤에 있는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기억 받침이 이응으로 비음화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자음군 단순화, 즉 탈락이 한 번 일어나고요.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비음화, 즉 교체가 한 번 일어납니다. 의문의 개수는 여기서 -1개, 여기서 그대로 최종적으로는 1개 줄어들게 됩니다. 5번 선지 살펴보면 널네와 방느는 탈락 및 교체가 일어났다는 설명까지는 맞는데요. 의문의 개수가 각각 2개 줄었다라고 했는데 2개가 아니라 1개 줄어들죠. 그래서 5번도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적절한 선지를 고르는 것이었기 때문에 답은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좀 쉬워 보이지만 여러분이 직접 음운 변동을 살펴봐야 하는 그 단어의 개수가 워낙 많아서 푸는데 시간이 꽤나 오래 걸렸을 문제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그 음운 변동을 최종 확인할 때 연습하면서 풀어볼 문제로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13번 문제의 답은 1번으로 어쨌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3페이지로 넘어가서 3페이지에 있는 기출연습 문제 저랑 같이 한번 또 풀어볼게요. 3페이지에 있는 문제입니다. 요거는 이제 X하고 요거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음운변동 학습지 3페이지에 있는 2020년 고2 11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13번 문제입니다. 다음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보기라고 되어 있진 않지만 어쨌든 보기와 이제 마찬가지인 밑에 있는 설명 수업 장면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말합니다. 음운의 변동에는 인접한 두 음운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쪽 음운의 영향을 받아 이와 비슷하거나 같은 소리로 바뀌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지금 동화라고 수업 시간에 같이 공부했었죠. 동화에 관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때 바뀌게 되는 음운을 A, 바뀌어 나타난 음운을 B, 영향을 준 음운을 C라고 생각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도식화해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기역과 니은 각각의 도식을 한번 살펴봅시다. 바뀌게 되는 음운 A가 바뀌어 나타난 음운 B로 바뀝니다. A가 B로 바뀌어요. 그런데 이 A가 어디서 B로 바뀌냐면요. C의 영향을 받아서 이 자리에서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뒤에 있는 C의 영향을 받아서 A가 B로 바뀌는 거죠. 설명도 한번 읽어볼게요. A가 뒤에 있는 C의 영향을 받아서 B로 바뀌는 경우, 그럼 요거는 뒤에 있는 음운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음운이 바뀌는 거니까 우리가 배운 동화의 여러 유형들 중에서 동화의 방향이 뒤에 거에 영향을 받아서 앞에 거가 바뀌는 거, 역행동화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도식화해서 설명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역은 역행동화의 사례가 되는 단어들을 찾아주시면 돼요.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 도식 보시면 A가 B로 바뀝니다. 어떻게 B로 바뀌냐면요. C 뒤에서 B로 바뀌는 거예요. C의 영향을 받아서 A가 B로 바뀝니다. 설명도 한번 읽어볼게요. A가 자기 앞에 있는 이 C의 영향을 받아서 C 뒤에서 B로 바뀌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영향을 주는 애가 앞에 있고 앞에 있는 애가 뒤 음운에 영향을 주어서 동화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동화의 방향이 앞에 것이 뒤에 것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배운 바에 따르면 이건 순행 동화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에는 순행 동화의 예시인 단어들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들을 한번 찾아봅시다. 겹눈이 되는 건 뒤에 있는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기역이 비음화되는 거죠. 그럼 얘는 역행동화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역행동화 맞습니다. 2번 선지, 실내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뒤에 있는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순행적 유음화에 해당하죠. 그럼 2번 선지는 순행적 유음화니까 틀린 선지, 답이 될 수 없는 선지가 되겠죠. 3번 선지 보시면 뒤에 있는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작년이 장년으로 비음화되었습니다. 뒤에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있는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었으니까 역행동화라고 볼 수 있겠네요. 4번 선지 백마가 백마로 발음되는데 뒤에 있는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있는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난 거죠. 뒤에 있는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있는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었으니까 이것도 역행동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5번 선지는 끓이다로 그냥 발음되는 건데 얘는 단순하게 히읗이 탈락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냥 끓이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탈락이기 때문에 동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동화는 사실상 대전제가 교체일 때 이제 어떤 동화인지 유형을 가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끓이다가 되는 건 탈락이기 때문에 역행 동화도 순행 동화도 아니에요. 그럼 5번은 답이 될 수 없겠죠. 우리 1, 3, 4번의 니은 한번 살펴볼 건데 그래도 이제 문제풀이 강의니까 1, 2, 3, 4, 5번 다 한번 순행동화인지 아닌지 한번 살펴볼게요. 맨입이 맨입이 됩니다. 요거는 니은이 갑자기 첨가되는 거겠죠? 방금 기억의 5번 선지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동화는 교체 현상이라는 대전제 하에서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니은 첨가인 이 1번 선지의 니은은 역행 동화도 순행 동화도 아니겠죠? 그럼 그냥 답이 될 수 없어요. 2번 선지 국물입니다. 국물이 뒤에 있는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있는 기역이 이응으로 교체됩니다. 그래서 최종 발음이 국물이 되는 비음하죠. 뒤에 있는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있는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는 거니까 얘는 역행 동화에 해당하고 순행 동화는 될 수 없겠죠. 3번 선지입니다. 칼날인데요. 앞에 있는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뒤에 있는 니은이 유음화되어 칼날로 발음이 되게 됩니다. 요건 우리가 배웠던 순행적 유음화에 해당하고 앞에 리을이 뒤에 니은의 영향을 줘서 날이 랄로 바뀌는 순행 동화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선지도 한번 볼게요. 잡히다가 되는 거거든요. 이건 축약, 즉 거센 소리 되기이기 때문에 순행 동화도 역행 동화도 아닙니다. 마지막 물놀이 나와 있는데요. 물놀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사실 연음에 해당하니까 아무것도 아니고요. 물놀 할 때 물놀하고 앞에 있는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뒤에 있는 놀이의 니은이 롤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발음이 물놀이로 나게 되는 거죠. 그럼 앞에 있는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뒤에 있는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으니까 순행 동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역은 역행 동화, 니은은 순행 동화인 단어의 예시를 찾으라고 하면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역시나 여러분이 체크해봐야 되는 단어의 양 자체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는 문제였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른쪽에 이번에는 2020년 고3 10월 전국연합학력평가 13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동화와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보기에 제시된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선생님의 질문부터 살펴봅시다. 음운 변동이 일어날 때에는 조음 위치 및 조음 방법이 변하기도 합니다. 다음 단어를 발음할 때 일어나는 변화를 자음 체계를 참고하여 설명해 볼까요? 해서 맞이, 꽃눈, 강릉, 신뢰, 앞날 나와 있고 각각이 지금 선지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맞이부터 한번 살펴보고 1번 선지 정오부터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이라고 써있지만 발음은 마지가 되었어요. 그러면 요 구개음화가 일어난 거고 디귿이 지읒으로 교체된 것에 해당하죠. 그럼 여러분 디귿이 지읒으로 교체된 것은 조음 위치는 치조음에서 경구개음으로 바뀐 것이고 조음 방법은 파열음에서 파찰음으로 바뀐 것이죠. 그럼 맞이를 발음할 때 일어나는 음운 변동에서는 조음 위치만 한번 변하는 것이 아니라 조음 위치도 변하고 조음 방법도 파열음에서 파찰음으로 변화한 것이기 때문에 조음 위치만 한번 변한다는 설명은 틀린 선지가 되겠죠. 그래서 조음 위치, 치조음에서 경구개음, 조음 방법, 파열음에서 파찰음으로 바뀌었다 라고 각각 한 번씩 변했다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꽃눈도 한번 살펴볼까요? 꽃눈이 되는 건 사실 과정을 몇 번 거쳐서 되는 거거든요. 꽃눈은 평파열음화 되어서 꽃눈이 되고 뒤에 있는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어서 최종적으로 꽃눈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치읓이 디귿으로 바뀌었다가 이 디귿이 또 니은으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표에서 찾아보시면 이 치읓이 디귿이 되었다가 니은으로 바뀌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치읓에서 디귿으로 갈 때 조음 위치도 경국에서 치조음으로 바뀌고 조음 방법도 지금 파찰음에서 파열음으로 한번 바뀌게 되는 거죠. 조음 위치 한번, 조음 방법 한번 바뀝니다. 그리고 디귿이 지금 니은이 될 때는 조음 위치는 치조음에서 치조음으로 그대로고 대신에 조음 방법이 파열음에서 비음으로 한번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2번 선지 살펴보시면 꽃눈을 발음할 때 일어나는 음운 변동에서는 조음 위치만 2번 변합니다 라고 했는데 조음 위치는 한 번 변했고 조음 방법은 2번 변했다로 고쳐주셔야겠죠. 조음 위치는 한 번 변했고 조음 방법은 2번 변했다. 그래서 조음 위치만 2번 변했다는 설명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강릉도 한번 살펴볼게요. 강릉이 되었습니다. 이건 심플하게 그냥 리을이 니은으로 비음화 되었네요. 이거 리을의 비음화 케이스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 요거 살펴보면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었으니까 조음 위치는 그대로 치조음인데 조음 방법만 한번 바뀐 거죠. 유음에서 비음으로. 3번 선지 살펴보시면 강릉을 발음할 때 일어나는 음운 변동에서는 조음 방법만 한 번 변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3번이 맞는 선지가 되겠죠. 4번 선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4번 선지는 이제 실내와 관련된 건데 이것도 심플하니까 바로 살펴보면 실내가 실내가 되는 거 뒤에 있는 앞에 있는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뒤에 있는 니은이 유음화 되었습니다. 요게 된 거니까 니은이 리을로 바뀐 거죠.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습니다. 역시나 조음 위치는 치조음에서 치조음으로 그대로이고 조음 방법만 한번 바뀐 케이스가 되겠죠. 4번 선지 살펴보시면 실내를 발음할 때 일어나는 음운 변동에서는 조음 위치가 변한 후 조음 방법이 변합니다 라고 했는데 조음 위치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치조음에서 치조음입니다. 그래서 4번도 틀린 선지가 되겠죠. 마지막 앞날이 되는 과정인데 이건 음운 변동이 또 2번 이상 일어나네요. 앞날이 평파열음화를 거쳐서 앞날이 되고요. 뒤에 있는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비읍이 미음으로 비음화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음운 변동은 피읍에서 비읍에서 미음으로 바뀌는 것이고 표에서 이걸 한번 찾아보면 피읍에서 이거는 또 여러 번 일어났으니까 요 색깔로 해볼게요. 피읍에서 비읍에서 미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요 표를 기준으로 본다면 피읍에서 비읍이 되는 건 조음 위치도 그대로 조음 방법도 그대로고 다만 우리 배운 바에 의하면 소리의 세기만 살짝 조절해주면 혹은 공기의 양만 조금 조절해주면 되는 거고 조음 위치나 조음 방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비읍이 미음으로 갈 때에는 조음 위치는 그대로 양순음에서 양순음인데 조음 방법이 파열음에서 비음으로 바뀐 것이 되겠죠. 그럼 피읍이 비읍이 되었다가 미음이 되는 것은 조음 방법만 한번 변한다 라고 선지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 5번 선지 살펴보시면 앞날을 발음할 때 일어나는 음운 변동에서는
좋은 방법이 변한 후 좋은 위치가 변합니다 라고 했는데, 좋은 방법이 한번 변한 후 좋은 위치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위치는 계속 그대로이고 좋은 방법만 한 번 바뀌게 되는 거죠. 5번도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표가 다 나와 있는데도 막상 풀려고 하면 또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 고3 10월 전국연합평가 13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선생님이 사실 순서를 좀 헷갈려서 그 위에 있는 문제를 먼저 풀었어야 되는데 빼먹고 지나갔거든요. 우리 수업 시간에 같이 풀기는 했었지만 2020년 고2 11월 전국연합 학력평가도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원래 이 문제를 먼저 풀었어야 하는데 밑에 문제를 실수로 먼저 풀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위에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2020년 고2 11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문제입니다. 보기에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어요. 보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국어에서 니은과 리을 소리를 연달아 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니은과 리을 경계에서는 두 가지 음운 변동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리을과 니은이 연쇄적으로 발음될 때 순행적 유음화가 일어나고, 반대로 니은과 리을이 연쇄적으로 발음될 때 역행적 유음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렇게 역행적 유음화가 기역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순행적 유음화나 역행적 유음화가 일어날 조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용언의 활용이나 합성어, 파생어 형성 과정에서 순행적 유음화가 아닌 리을 탈락이 일어나기도 하고 역행적 유음화가 아닌 리을의 비음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라고 해서 기역에서는 역행적 유음화가 일어난 단어를 찾고 니은에서는 리을의 비음화가 일어난 단어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역행적 유음화와 리을의 비음화의 대결, 대립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굉장히 길게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따로 설명하진 않고 해당하는 단어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역의 역행적 유음화가 일어난 단어들 한번 찾아볼게요. 산란기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최종 발음 어떻게 하죠, 여러분? 산란기가 되죠. 너무 두꺼워서 제가 펜 두께를 좀 조절해서 보겠습니다. 산란기가 되죠. 그럼 얘는 산란기, 즉 니은과 리을의 경계에서 둘 다 리을로 바뀐, 뒤에 리을에 앞에 니은이 영향을 받아서 리을이 된 역행적 유음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줄넘기는 발음이 줄넘기가 되죠. 앞에 있는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뒤에 있는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으니까 유음화이기는 하지만 역행적 유음화가 아니라 순행적 유음화라서 2번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와는 별개로 줄넘기에 끼가 되는 거 우리 배웠었죠, 여러분? 우리 된소리 되기에서 용언 어간에 니은이나 미음 받침이 올 때 이제 뒤에 오는 어미나 전미사가 된소리로 나는 그런 케이스에 해당하겠죠. 그때 우리가 이제 유음화까지만 배우고 문제를 풀 때는 줄넘기가 왜 줄넘기가 되는지를 설명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된소리 되기로 설명하실 수 있겠죠. 결단력입니다. 역시나 결단이 되는 건 이제 된소리 되기에서 한자어의 리을 받침 뒤에서 된소리가 된 거고, 이제 결단력이나 결단력이냐를 판단해 보시면 되는데, 결단력이라고 표준 발음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 그 2+1 구성의 한자어에서 지금 니은으로 소리 나는 것이 더 우세하다라고 우리 수업 시간에 같이 학습했었죠. 3번 선지는 역행적 유음화가 아닌 리을의 비음화의 예시이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의견란도 사실 마찬가지의 구성이죠. 2+1의 한자어 구성에서 의결란이 아니라 의견란이라고 하는 리을의 비음화가 더 우세하다라는 내용을 수업 시간에 같이 학습을 했었죠. 얘는 리을의 비음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또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5번 선지 대관령의 경우에는 대관령이라고 발음이 나죠. 뒤에 있는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역행적 유음화의 예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답은 1번이랑 5번 중에서 찾아주셔야 하는데요. 그래도 문제풀이 강의이기 때문에 역시나 1, 2, 3, 4, 5번에 있는 니은, 1, 2, 3, 4, 5번 니은에 있는 발음들은 한번 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력 나와 있는데요. 역시나 2+1 구성의 한자어에서는 니은이 더 우세하다. 표현력 아니고 표현력으로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을의 비음화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사실 답은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나머지도 한번 읽어볼게요. 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2+1 구성의 이제 그 단어에서 리을의 비음화가 더 우세한 사례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음시켜서 2번이 되고요. 이벌요 아니고 이번요라고 리을의 비음화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니은 2번요는 리을의 비음화가 맞지만 줄넘기가 순행적 유음화라서 2번은 틀린 선지겠죠. 생산량도 마찬가지입니다. 2+1 구성의 한자어에서 리을의 비음화가 더 우세해서 생산량이 아니라 생산량으로 발음되는 리을 비음화의 예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선지 향신료도 마찬가지로 2+1 구성의 한자어에서 향신료보다는 향신료로 리을의 비음화가 더 우세한 예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선지 물난리 나와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물난리로 유음화가 무려 2번 일어나게 되고요.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앞에 게 뒤에 거에 영향 줬으니까 순행적 유음화.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뒤에 있는 리을이 앞에 있는 니은에 영향을 줘서 리을이 됐으니까 역행적 유음화가 됩니다. 물난리는 음운 변동이 2번 일어났지만 유음화만 2번 일어났고 리을의 비음화가 일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서 5번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을 모두 만족하는 단어로는 1번 선지 산란기와 표현력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뒷장 넘겨서 4페이지에 나와 있는 2022년 고1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14번 문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법학습지의 일부이다. 동그라미 A에서 동그라미 C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봤고요. 슬쩍 보니까 국외음화 문제이네요. 국외음화는 단독 문제로도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되니까 중요하다. 조건이 워낙 많기 때문에 문제 낼 게 되게 많다라고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국외음화의 어떤 환경적 조건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한번 학습지를 살펴봅시다. 국외음화의 개념 나와 있네요. 받침의 디귿이나 티읕이 이나 반모미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서 지읒, 치읒으로 발음되는 현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체크 포인트가 되게 많은데 디귿, 티읕이 받침에 있어야 한다는 점, 뒤에 모음이 시작할 때 반드시 이 모음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그냥 음성적인, 의문적인 조건만 디귿, 티읕이 이나 반모음 이로 만나는 게 아니라 그 형태론적인 조건도 그 형식 형태소랑 만나야 한다. 실질 형태소랑 만나면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내용도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그럼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된 건데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끝 인사의 표준 발음이 끝인사가 아니라 음성학적 조건만 놓고 보면 받침의 티읕이 지금 이 모음을 만났기 때문에 국외음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의문적 조건은 되거든요. 의문론적 환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인사가 아니라 끝인사가 일어난 이유는 바로 이거죠.
끝 인사에서 끝에 받침 티읕 뒤에 이로 시작하는 말이 오긴 왔는데 그게 무슨 형태소가 아니라서 네, 형식 형태소가 아니라서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거죠. 그럼 형식 형태소가 아닌 실질 형태소가 오기 때문에 국외음화 일어나지 않고 끝에 티읕을 오히려 평파음화한 뒤에 연음하여서 끝인사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A에는 실질 형태소라는 말을 이제 넣어주시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2번 이어서 읽어볼게요. 고지와 고디어의 표준 발음 무엇인지 알아보자. 똑같이 곧 뒤에 이가 왔는데 하나는 고지라고 국외음화가 일어나고 하나는 고디어라고 지금 평파음화 후 연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형태소 조건 때문에 반드시 형식 형태소여야 하는데 고지의 이는 부사를 만들어준 접사이다. 따라서 고지의 표준 발음은 뒤에 형식 형태소가 와서 그 국외음화가 일어나서 고지가 되는 거고요. 반면에 고디어의 이어는 앞에 말이나 행동 따위 이때여라는 뜻을 지닌 부사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접사는 형식 형태소라서 국외음화가 일어나는 형태론적 조건까지를 만족한 거고 고디어의 이어는 부사라서 즉 뒤에 이모음으로 시작하긴 했지만 형식 형태소가 아닌 실질 형태소라서 끝인사와 마찬가지로 평파음화 시킨 뒤에 연음시킨 거고 국외음화는 일어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발음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A는 실질 형태소, 남은 나머지 선지들 살펴보면 B에는 고지가 들어가야 되니까 2번 틀렸고 마지막에 고디어가 일어나는 것까지 만족하는 걸 찾아라 라고 하면 3번을 또 답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외음화는 이런 의문론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형태론적인 환경도 항상 같이 고려해야 한다라는 점이 중요하고 이게 문제로도 잘 출제가 된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2018년 고2 9월 전국연합 환경평가 14번 문제를 살펴볼 거고 역시나 국외음화 문제인데 국외음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들, 환경들을 가지고 또 문제를 낸 거네요. 이런 유형의 문제도 잘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동그라미 기역에서 미음을 활용하여 현대의 국외음화를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고2 문제긴 하지만 무려 3점짜리 문제네요. 한번 볼게요. 기역 마지와 같이 마지와 같이는 일단 국외음화가 다 일어났고 디귿은 지읒으로 티읒은 치읒으로 국외음화가 일어났습니다. 1번 선지를 바로 연결해서 보는 거예요. 1번 선지 보시면 기역을 보니 디귿이나 티읒이 끝소리일 때 국외음화가 일어난다. 1번을 보고 디귿도 들어있고 티읒도 들어있고 국외음화 된 것도 확인했으니까 1번 선지와 같이 탐구를 할 수 있는 거죠. 2번 선지 살펴보시면 밭이는 디귿이 티읒으로 국외음화가 되지만 밭을은 국외음화가 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무슨 모음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서 이 모음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서 이 니은을 통해서 디귿이나 티읒 뒤에는 모든 모음이 올 때가 아니라 이 모음이 올 때만 여기 지금 다른 단어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이미 알고 있죠. 사실은 반모음 이까지라는 것을. 그래서 어떤 특정 모음이 올 때만 국외음화가 일어난다라는 내용을 탐구할 수 있는 건데요. 2번 선지 보시면 니은을 보니 티읒이 특정한 모음과 만날 때 국외음화가 일어나는군 이라고 하는 내용을 탐구할 수 있겠죠. 밭이를 통해서 뒤에 이 모음이 올 때는 국외음화가 일어나는구나. 밭을 통해서 뒤에 모음이 올 때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는구나 라고 탐구를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다. 디귿이랑 3번 선지 한번 볼게요. 굳히다와 닫히다가 나와 있고 우리 수업 시간에도 중요하게 배웠던 내용이죠. 굳히다가 굳히다가 되는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굳히다에서 축약이 먼저 일어나서
이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티읕과 이 모음이 이제 드디어 만나게 돼서 굳히다로 국외음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거센 소리 되기를 먼저 시켜주시고 국외음화를 시켜줘야 한다고 했었고요. 다치다도 마찬가지죠. 디귿과 히읗을 먼저 거센 소리 되기 시켜서 다이다 혹은 뭐 다티다 이렇게 쓰셔도 된다고 했었고요. 티읕과 이제 이 모음이 만나서 국외음화 다치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3번 선지를 보시면 디귿을 보니 디귿 뒤에서 히읗이 탈락할 때 국외음화가 일어난다 라고 했는데 지금 디귿 뒤에서 디귿과 히읗이 축약될 때 국외음화가 일어난 거죠. 축약. 만약에 탈락이 돼버리면 굳이다가 되고 다지다가 돼야겠죠. 그래서 이 축약 이후에 국외음화가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내용을 알 수 있는 거고 3번이 히읗 탈락하지 않죠? 3번이 틀린 선지로 네, 다 잘못 탐구한 것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리을입니다. 미치와 끝인사가 나와 있네요. 둘 다 티읕 받침이고 뒤에 이 모음으로 시작했는데 왜 미치는 국외음화가 되고 끝인사는 국외음화가 되지 않고 평파음화 후 연음이 되었을까요? 위에서도 살펴봤던 뒤에 실질 형태소가 오느냐, 형식 형태소가 오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미치의 이는 형식 형태소라서 국외음화가 일어나는 거고 끝인사의 인사는 실질 형태소라서 국외음화가 일어날 수 없었던 거죠. 4번 선지 살펴보시면 리을을 보니 티읕 뒤에 실질 형태소가 올 때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는군. 그쵸? 끝인사처럼 인사라는 실질 형태소가 올 때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5번 선지와 미음 살펴볼게요. 해돋이와 견디다가 나와 있는데요. 해돋이 같은 경우에는 해돋 뒤에 이가 와서 이제 형태소의 경계라는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국외음화가 일어날 수 있었지만 견디다에서 디귿과 이가 만난 건 이게 어떤 형태소의 경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형태소 하나의 형태소 내부에서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형태소의 경계에서만 국외음화가 일어난다라는 내용을 탐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선지 봤더니 미음을 보니 하나의 형태소 내부에서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견디다에서 일어나지 않은 걸 통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번 선지도 충분히 탐구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답은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기출연습 문제 2018년 오른쪽에 4페이지 이어서 기출연습 문제 2018년 고3 7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13번 문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된소리대기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된소리대기 문제 푸실 때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했듯이 된소리대기의 그 유형이 굉장히 여러 가지고 된소리대기가 실제 일어난 단어랑 유형을 연결하라는 문제들이 종종 나온다. 참고하셔서 이런 문제들도 잘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도 이게 된소리대기 유형 몇 번이냐 하면서 같이 우리 막 연습을 많이 했었죠. 기역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침 기역, 쌍기역, 키역, 키읔, 기역, 시옷, 리을 기역. 그 다음에 디귿, 시옷, 쌍시옷, 지읒, 읒, 티읒. 비읍, 피읍, 리을 비읍, 리을 피읍, 비읍 시옷. 이거는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리을 피읍이고 비읍 시옷이에요. 연결되는 그드, 브스, 즈는 된소리로 발음한다. 우리 수업 시간 중에 살펴본 걸로는 이 된소리 대기 1번이라고 계속 연습했던 요게 방금 살펴봤던 요 기역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역 같은 경우에는 받침, 기역, 디귿, 비읍, 그리고 그거랑 그에 이제 상응하는 그런 받침들 뒤에 연결되는 그드, 브스드는 된소리로 발음한다. 이게 기역 유형입니다. 니은입니다. 이번에는 그냥 받침이면 안 되고 어간이라는 조건이 하나 더 추가가 된 거예요. 어간 받침, 니은, 미음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니은질, 리을, 미음도 지금 보기에 같이 나와 있습니다. 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 소리, 기역, 디귿, 시옷, 지읒은 된 소리로 발음한다. 그래서 요 니은은 니은, 미음 뒤에 된 소리가 되는 건데 그냥 니은, 미음 아니고 어간과 어미의 만남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귿 보시면 어간에 역시나 어간이라는 조건이 하나 추가되어 있고요. 어간의 받침, 리을, 비읍, 리을, 티읕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 소리, 기역, 디귿, 시옷, 지읒은 된 소리로 발음한다. 그냥 소리 그런 의문론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어간과 어미의 결합인지도 살펴보셔야 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마지막 리을 같은 경우에는 관형사형 을 뒤에 연결되는 그드브스즈는 된 소리로 발음한다. 그리고 먹을 것, 입을 것처럼 관형사형뿐만 아니라 리을로 시작되는 어미도 이에 준한다 해서 먹을지 말지 할 때 을지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요 리을 유형으로 포함시켜서 보자라는 겁니다. 1번 선지부터 한번 유형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밥 용언 어간 어미도 아니고 관형 사형도 아니에요. 그럼 무조건 사실 기역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조금 더 살펴보면 받침 기역 뒤에서 비읍이 된 소리가 되었습니다. 네, 받침 기역 뒤에서 비읍이. 그럼 요거 된 소리 되기 유형 중에서 기역으로 보기에 기역 유형으로 찾아주시면 되겠고, 계란을 삶고가 이제 된 소리가 되는 건 용언 어간 리을 미음 뒤에서 어미 고가 꼬가 된 거니까 요거에 해당하죠. 그래서 요거 니은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앞에 있는 받침만 이 보기의 유형들 중에서 그대로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여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네, 각각 기역 니은에 해당한다라는 설명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2번 선지 보시면 꽃다발과 할지만 나와 있거든요. 꽃다발 같은 경우는 이거 그냥 치읓이죠. 우리는 사실 수업 시간에는 이 치읓을 평파열음화 시켜서 그 다음에 이제 디귿 뒤에서 된 소리가 된다라고 공부했지만 사실 이 문제를 풀 때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치읓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럼 얘는 기역으로 그냥 찾아주시면 돼요. 할지만 같은 경우에도 리을 티읕이잖아요. 그냥 여기서 리을 티읕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디귿 유형이라고 찾으시면 되는 거죠. 기역과 디귿에 따른 것이다 라는 설명 맞습니다. 3번 선지 읍조리다와 먹을지언정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읍조리다 할 때 지금 리을 피읍에서 쪼리다가 됐네요. 리을 피읍 찾아봤더니 리을 피읍이 어딨나요, 여러분? 리을 피읍 여기 있네요. 네, 잘 안 보여서 제가 따로 썼던. 그래서 읍조리다의 리을 피읍 기역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죽을 먹을지언정 할 때는 먹을지언정 할 때 여기서 지금 된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럼 요거 을지가 된 거니까 이 리을로 시작되는 어미의 경우에 이에 준한다에 대한 설명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을 유형으로 찾아주시면 되고 기역과 리을에 따른 것이다 라는 설명 맞습니다. 4번에 앉을수록이랑 기댈 곳이가 나와 있는데요. 앉을수록 같은 경우는 주의하셔야 할 게 제가 빨간 펜으로 볼게요. 앉을수록에 요 니은지읒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니은지읒 뒤에는 사실 앉을수록 해서 된 소리 대기가 일어나지 않았고요. 그냥 이거 페이크예요, 페이크. 이 지금 된 소리는 을수에서 나온 거거든요. 앉을수록. 그럼 얘는 지금 요 리을로 시작되는 이 리을수록 요거에 해당하는 거라서 니은이 아니라 리을 유형으로 분류를 해주셔야 하고요. 기댈 곳이 같은 경우에도 관형 사용어미 리을 뒤에서 곳이 꽃이 됐으니까 요거는 이제 리을에 대한 설명이 맞죠. 그래서 각각 니은 리을이 아니라 둘 다 리을에 따른 것이다 라고 찾아주셔야 합니다. 4번이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쉬운 문제인데 나름 헷갈리게 잘 만든 것 같아요. 5번 선지 샅샅이 훑다와 떠날지라도의 된 소리. 훑다 리을 티읕 뒤에서 그 디귿이 됐으니까 리을 티읕 어딨나 찾아봤더니 여기 있네요. 그러면 디귿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떠날지라도, 날지라도 요것도 지금 어미 나와 있네요, 여러분. 그럼 얘 또 리을로 찾아주시면 되고 각각 디귿과 리을에 따른 것이다 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도 맞는 선지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5페이지로 넘어가서 기출연습문제의 2023학년도 고3 대학 수학능력시험 38번 문제 보겠습니다. 따끈따끈한 수능 문제고 3점짜리 문제거든요. 수업 시간에도 같이 풀어봤었는데 그때도 이제 어려워했던 친구들도 많고 해서 복습 삼아서 다시 한번 풀어보고 꼭 이게 꼭꼭 씹어서 본인의 것으로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된소리대기와 관련된 문제이고요. 선생님의 설명 수업의 일부인데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의 수업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표준 발음을 대상으로 용언의 활용에서 나타나는 된소리대기를 알아봅시다. 신발을 신고처럼 용언의 활용에서는 마지막 소리가 니은 미음인 어간 뒤에 처음 소리가 기역, 디귿, 시옷, 지읒인 어미가 결합하면 어미의 처음 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어요. 우리 지금 된소리대기 유형 2번이라고 공부했던 내용을 선생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학생이 물어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선생님, 국어에서 기역, 디귿, 시옷, 지읒이 니은, 미음 뒤에 이어지면 항상 된소리로 바뀌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우리 그 수업 시간 중에도 예외라고 해서 제가 뒤에 피동사동의 전미사 기가 결합하면 된소리대기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안고는 안고지만 안기다는 안기다가 아니라 안기다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내용들이 아마 이어서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살펴봅시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표준 발음에서는 용언 어간에 피사동 접사가 결합하거나 어미끼리 결합하거나 체언과 조사가 결합하는 경우에는 된소리대기가 일어나지 않아요 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 된소리대기 유형 2번에 대한 이해를 물어보는 것과 동시에 그 된소리대기가 일어나지 않는 유형 2번의 예외 사례들을 살펴보고 이 예외들이 어떤 이유로 된소리대기가 일어나지 않는지까지를 파악해야 하는 고난도의 문제인 거죠. 그러면 된소리대기가 일어나지 않는 케이스들을 한번 번호를 매겨서 살펴봅시다. 표준 발음에서는 용언 어간에 피사동 접사가 결합할 때 안기다처럼 된소리대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외 사례 1번이라고 한번 번호를 붙여볼게요. 두 번째, 어미끼리 결합하는 경우, 그러니까 어간 뒤에 어미가 결합하고 그 뒤에 있는 어미가 된소리가 돼야 되는데 어미끼리 결합할 때는 된소리대기가 일어나지 않는데요. 세 번째, 용언 어간과 어미의 문제여야 하는데 체언과 조사가 결합하는 경우는 당연히 된소리대기 일어나지 않겠죠. 그리고 먼지처럼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 니은 미음 뒤에 기역, 디귿, 시옷, 지읒이 있는 경우에도 된소리대기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4가지 유형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용언 어간의 끝소리가 니은 미음일 때 어미, 기역, 디귿, 시옷, 지읒이 오면 이 친구들이 끄, 뜨, 쓰, 쯔와 같은 된소리가 되는데 그런데 예외 1, 2, 3, 4번에 해당하는 경우는 음성적, 의문적으로는 니은 미음 뒤에 예사소리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된소리대기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동그라미 A에서 E의 밑줄 친 말에서 니은이나 미음 뒤의 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볼까요? 라고 했어요. 지금 이 A, B, C, D, E 같은 경우에는 니은 미음 뒤에 예사소리가 왔음에도 된소리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이고 이걸 각각 우리가 번호 붙인 1, 2, 3, 4번 중에 어떤 유형에 속해서 된소리가 안 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문제인 거죠. 그러면 한번 살펴봅시다. 그렇다면 각각 A, B, C, D, E의 형태소를 한번 분석해 보면서 이
그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는 밑줄 친 단어들이 왜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부터 한번 볼게요. 푼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음성학적인 조건으로만 보면 사실은 니은 뒤에 디귿이 왔으니까 푼다가 될 것도 같지만 이건 지금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 형태소를 한번 분석해 봅시다. 사실 푼다에서 그 용언의 기본 어간은 푼다, 푼도 아니고 푸도 아니고 풀다거든요, 여러분. 문제 피로를 풀다가 원래 용언 어간이죠. 여기에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니은이 붙고 그리고 어말어미 다가 붙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리을 탈락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용언 어간에 리을이 올 때 뒤에 니은이나 시옷이나 뭐 비읍이나 오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리을이 탈락한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 리을 탈락의 조건이 되어서 이 니은을 만나서 리을이 탈락해버린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요 푼다에서 니은과 디귿이 만나는 그 경계 지점은 용언 어간과 어미 사이에서 니은과 디귿이 만난 것이 아니라 얘도 어미고 얘도 어미인데 어미 안에서 니은이랑 디귿이 만났기 때문에 된소리 되기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럼 여러분 유형 1, 2, 3, 4번 중에 어미와 어미가 만났을 때는 된소리 되기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건 유형 2번. 예외, 정확히는 예외 유형 2번이라고 적어볼게요. 예외 유형 2번. 어미끼리 결합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된소리 되기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1번 선지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A에서 된소리 되기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니은과 요거, 디귿이 요거 모두 어미에 속해 있는 소리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설명했던, 찾았던 내용 정확히 맞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B 보겠습니다. 여름도에서는 지금 역시나 음성학적으로 의문적인 환경만 놓고 보면 역시나 미음과 디귿이 만났기 때문에 이 미음 뒤에서 디귿 된소리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름도가 아니라 여름도인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건 좀 쉬운 것 같은데 이 형태소 분석하면 여름 플러스 도인데 이건 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아니라 얘가 체연, 얘가 어미가 아니라 조사이기 때문이죠. 체연과 조사가 만날 때는 된소리 되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예외 유형이라고 번호 붙였던 것들 중에서는 예외 유형 3번 체연 플러스 조사의 결합일 때는 된소리 되기가 일어나지 않는다에 해당하게 되는 거죠. 2번 선지 보겠습니다. B의 미음과 디귿 요거죠, 여러분. B의 미음과 디귿이라고 하면 요 미음과 요 디귿을 뜻하는 거죠. 요 미음과 디귿은 체연과 조사가 결합하면서 이어진 소리이기 때문이다 라는 설명 정확히 맞는 선지가 되는 거죠. C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대문을 잠가 라고 했는데 여러분 요것도 의문론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요 미음하고 기역, 예사 소리가 만났으니까 잠가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얘는 왜 안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잠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요거 용언의 어간이 원래 기본형이 뭐죠? 잠그다예요. 잠그다. 그쵸? 여기에 잠그아가 붙은 건데 우리 배웠던 것 중에서 의탈락의 조건 모음과 모음 어간과 모음 어미가 만날 때 특히 의 뒤에 모음으로 시작한 어미가 올 때 탈락한다는 그 조건을 충족해 버려서 얘가 이렇게
탈락이 되어버린 게 된 거죠. 그래서 잠가예요. 어쨌든 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요렇게 생긴 겁니다. 탈락해서 원래 원형을 밝히기가 좀 바로 눈에 들어오지 않지만, 근데 여기서 지금 이 미음이랑 기역의 위치는요, 여러분, 여기예요. 여기 안에서 지금 미음과 기역이 만난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된소리 대개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얘가 원래 하나의 형태소이기 때문에 하나의 형태소 내에서는 된소리 대개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 이유 때문인 거죠. 그럼 이 잠가에서 된소리 대개가 일어나지 않는 거는 예외 유형 중에서도 하나의 형태소 아니라는 예외 유형 4번 때문에 된소리 대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되겠죠. 3번 선지 맞는지 한번 봅시다. C의 미음과 기역,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요 미음과 요 기역은 모두 하나의 형태소 안에 속해 있는 소리이기 때문이다. 이것도 정확히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D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 D. 품에 안겨라. 왜 안겨라가 아니라 안겨라인가? 요거는 좀 쉽네요, 여러분. 우리 계속 연습했던 그 유형인 것 같아요. 형태소를 분석해보면 안따에 안기어라니까 안기어라. 피동의 전미사겠네요, 여기서는. 기가 만난 거고, 그 다음에 명령형 어미 어라가 붙어서 안겨라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역과 니은과 기역이 만날 때는 용언의 어간과 그러니까 용언 어간의 니은으로 끝난 것은 맞지만 뒤에 안 된다고 했던 된소리가 안 된다고 했던 피동 사동의 전미사 기가 붙었기 때문에 이제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지 않게 된 거죠. 그럼 요거는 우리 수업 시간에 또 연습했던 예외 유형 1번 피사동 접사가 결합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선지 보시면 D에 니은과 기역이 어미끼리 결합하면서 이어진 소리다라고 했는데 요 니은과 기역은 어미끼리 결합한 것이 아니라 피사동 접사를 만났기 때문인 거니까 4번이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 선지 한번 볼게요. 이라고 해서 정리해보면 학교가 큰지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학교가 큰지 작은지 할 때 큰지 요거는 여러분 형태소를 분석하며 학교가 크다에다가 뭐뭐인지 아닌지를 뜻하는 이 니은지가 어미로 결합을 한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니은하고 지읒이 만났을 때 된소리 대기가 안 되는 이유는 요거 자체가 또 이 잠그처럼 하나의 형태소이기 때문에 요 안에서는 하나의 형태소 내부에서는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예외 유형 4번 하나의 형태소 라고 보셔야 합니다. 5번 선지 보시면 이의 니은과 지읒 여기랑 여기거든요. 이것이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면서 이어진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된소리 대기가 안 일어났다 라는 설명은 맞겠죠. 어간과 어미가 결합한 게 아니라 하나의 형태소 내의 소리니까.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꽤나 어려운 문제고 우리 같이 공부했던 우리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형태소 내용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음운 변동까지만 배우고 풀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형태소를 지금 공부한 뒤에 문제를 풀면 좀 더 확실하게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요 문제도 계속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2021년 고2 3월 전국연합환경평가 15번 문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음과 관련된 음운변동 문제예요. 보기에 기역이 일어나는 사례로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기역은 지금 교체에 밑줄이 쳐져 있는데 보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음운 변동에는 교체, 탈락, 첨가 등이 있는데 용언을 활용해서 단모음과 단모음이 만날 때에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단모음과 단모음이 만날 때의 교체를 찾으라는 문제인 것 같은데 조금 더 읽어볼게요. 이러한 모음의 음운 변동
문제 나오면 꽤나 어렵습니다. 모음의 음운 변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모음 종류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말의 모음에는 단모음 아에, 어에, 오에, 우, 위, 의, 이가 있고요. 반모음은 반모음 이, 반모음 오, 반모음 우가 있고요. 이중모음에는 야여, 요유, 와워 등등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 플러스 아가 와로 되는 음운 변동을 설명하면 변동 전에는 오 플러스 아이던 것이 변동 후에는 와와 같이 교체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했어요. 선생님, 오하고 아가 합쳐져서 새로운 한 개가 됐는데 이건 축약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는 두 음운이 줄어서 하나의 음운이 된다라는 관점에서 이 오와 아가 줄어서 와가 되는 것을 모음 축약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것을 분명히 교체라고 설명하는 관점으로 보셔야 한다라고 했거든요. 교체라는 관점에서 이걸 설명해보면 변동 전에는 오하고 아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변동 후에 와는요, 사실 이중모음이라서 이걸 단모음과 반모음의 구성으로 한번 쪼개보면 얘는 반모음 오에 단모음 아가 결합한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 전에 오 플러스 아이던 것이 반모음 오 플러스 반모음 아가 됐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가 반모음 오로 교체됐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수업 시간에 같이 학습했던 반모음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1, 2, 3, 4, 5번의 사례에서 반모음 교체인 것을 찾아봐라 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음과 관련된 음운 변동 문제는 반모음 교체뿐만 아니라 반모음 첨가라든지 혹은 의탈락, 동음 탈락 같은 탈락 현상이 묶여서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이제 모음은 그런 걸 골라내기가 자음보다 좀 어렵거든요. 눈을 이제 정말 크게 뜨고 찬찬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럼 1번 선지부터 변동 전과 후를 비교해보면서 각각 교체, 탈락, 첨가 중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난 것인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띠여가 됐습니다. 이거는 변동 전에는 위어이던 것이 변동 후에는 위여가 된 거예요. 이중모음은 반드시 이 반모음과 단모음의 결합으로 풀어서 보셔야 해요. 그럼 여러분 변동 후에 위 플러스 여를 그냥 이대로 둘 것이 아니라 위 플러스 이어, 반모음 이 플러스 어라고 보셔야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위 그대로 위죠. 어는 그대로 어인데 이게 끝이 아니라 중간에 얘가 하나 추가돼서 띠여가 된 거죠. 그럼 여러분 띠여가 되는 1번 같은 경우는 뭐라고 보셔야 되냐면 나머지는 그대로인데 얘 하나가 추가된 거니까 반모음 첨가로 보셔야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요거는 반모음 교체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1번은 틀린 선지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2번 선지 보겠습니다. 살피어가 살펴가 됐어요. 그럼 변동 전에는 이 플러스 어이던 것이 변동 후에는 여가 됐습니다. 두 음운이 하나로 줄었으니까 축약이죠, 선생님?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여는 반드시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으로 풀어서 보셔야 돼요. 그럼 여는 반모음 이 플러스 이어죠. 그럼 이제 하나씩 이렇게 맞춰보는 거예요. 소거를 해보는 거예요. 어는 똑같아요, 여러분. 그럼 달라진 것은 추가된 건 없고 이 모음이 이걸로 달라진 거죠. 교체가 된 거죠. 얘가 얘로. 그럼 여러분 이게 바로 반모음 교체 케이스가 되는 거죠. 2번이 답이 될 수 있겠네요. 나머지 것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3번 선지 칠어가 됐습니다. 변동 전에 플러스 어이던 것이 변동 후에 어가 됐어요. 어는 그대로니까 소거하고 그럼 남은 것은
으이던 것이 없어졌다. 이게 바로 탈락이네요, 여러분. 그럼 얘도 반문 교체 아니고요. 4번 선지 끼어가 끼여가 됐습니다. 끼어가 됐어요. 이 플러스 어이던 것이 이 플러스 여가 되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역시나 이 이중모음은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으로 풀어서 보셔야 해서 이 플러스 여는 이 플러스 반모음 이 플러스 어라고 제가 이렇게 또 풀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치하는 이렇게 똑같은 유지된 것들 소거해보면 이는 그대로 이이고 어는 그대로 어인데 반모음 이만 하나 첨가됐다라고 보셔야 하는 거죠. 그 4번 선지 끼어가 되는 것은 반모음 첨가의 사례로 보셔야 합니다. 5번 선지 자아서가 자서가 됐어요. 플러스 아이던 것이 하나만 남았습니다. 역시나 그대로인 것들은 소거하면 하나가 없어졌다. 근데 수업 시간에도 말했지만 앞에 거 아가 탈락했는지 뒤에 거 아가 탈락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두 개였는데 하나가 탈락하고 하나만 남았다. 요거 동음 탈락 우리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래서 5번 선지는 동음 탈락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4, 5번도 다 틀렸고 반모음 교체를 찾으라는 문제였으니까 혹은 모음과 관련된 교체를 찾으라는 문제였으니까 2번 반모음 교체 가 된 요 사례만 답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음과 관련된 음운 변동 문제가 꽤나 어려우니까 연습을 꼭 많이 해보시고 밑에 2022학년도 고3 9월 대수능 모의평가 11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모음과 관련된 음운 변동 문제거든요. 앞에 거 이어서 바로 풀어보시면 연습하기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요 2022학년도 고3 9월 수능 모의평가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노트를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찬찬히 살펴봅시다. 보기에 가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선생님이 말합니다. 용언의 어간 뒤에 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방금 살펴봤던 반모음 교체에 해당하는 거죠. 가령 오와 아가 결합해서 와로 발음될 때 단모음 오가 반모음 W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오로 교체되는 것이지요. 우리말의 반모음은 제2, 이거는 반모음 2를 말합니다. 도 있으니까 반모음 제2로 교체되는 예도 있지요. 그럼 용언 어간의 단모음이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랑 결합할 때 반모음 제2로 교체되는 예를 들어볼까요? 라고 해서 1, 2, 3, 4, 5번 중에 반모음 교체 중에서도 오우는 안 되고 반모음 2로 교체된 예를 찾아보자 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동그라미 1번부터 한번 1, 2, 3, 4, 5번 중에 반모음 제2로 교체된 케이스 한번 찾아봅시다. 동그라미 1번. 어간 띠와 어미 어가 결합해 띠어가 되는 거. 띠어가 되는 거. 앞에서 봤던 표처럼 모음들만 떼어내서 설명을 해보면 위 플러스 어이던 것이 위 플러스 여가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풀어서 설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렇게 그냥 쓰시면 안 되고 위 플러스 여니까 요거는 반모음 이 플러스 어라고 요렇게 쓰셔야 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 소거할 수 있는 거 소거해 볼게요. 위 그대로고요. 어 그대로인데 요것만 하나 추가된 거 추가. 요것만 하나 추가된 거죠. 그럼 여러분 요 1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반모음이 정확히는 반모음 2가 첨가된
케이스에 해당하겠죠. 1번 틀렸습니다. 2번 선지. 어간 차와 어미 아도가 결합해 차도가 됐대요. 차 플러스 아도가 차도가 됐다고 합니다. 역시나 모음만 떼어내서 생각해보면 아 플러스 아가 아 플러스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된 거죠. 역시 공통되는 거 소거해보면 아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된 거. 요거는 지금 아 하나가 탈락한 동음 탈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2번 선지도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3번에 어간 잠그와 어미 아가 결합해서 잠가가 됐대요. 잠그 아가 잠가가 됐다고 합니다. 역시나 모음과 관련된 부분만 한번 살펴보면 으 플러스 아가 아 하나만 남았다. 즉 요것도 아는 그대로고 얘가 하나 없어진 거죠. 즉 모음이 하나 없어진 요거 탈락에 해당합니다. 3번도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4번 선지 살펴보면 견디다와 어서가 결합해서 견뎌서가 됐대요. 역시 모음과 관련된 것들만 추출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이 플러스 어서가 이어서가 됐습니다. 요거는 항상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보면 안 된다.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으로 쪼개서 얘를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문제를 푸실 수 있어요. 그러면 어랑 어는 그대로니까 소거시키고 그러면 바뀐 것은 이 모음이던 것이 반모음 이가 됐다. 이게 바로 이가 반모음 이로 교체된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모음 중에서도 제2로 교체된 예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 5번 선지 키우랑 어라가 결합해서 키워라가 됐대요. 키워라가 됐습니다. 이것도 모음 부분만 떼어서 한번 생각해보면 우 플러스 어가 워가 됐습니다. 워는 이중모음이니까 역시나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으로 떼어서 보면 반모음 우에 어가 결합한 거죠. 그대로인 것들 소거하고 바뀐 것은 지금 이게 이걸로 바뀐 즉 단모음이었던 우가 반모음 우가 됐습니다. 역시나 5번 선지도 반모음 교체이긴 한데 반모음 교체 중에서도 우가 교체된 W 교체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반모음 제2로 교체되는 예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5번은 반모음 교체는 맞지만 그러니까 W와 관련된 반모음 교체라는 점에서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체에 관련된 음운변동 기출문제까지는 풀어봤고요. 강의 한 편당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뒷장에 있는 그 모의고사 문제부터는 제가 다음 강의로 끊어서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